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 강의 촬영을 올립니다. 지금 이제 사회 역사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유튜브를 못 찍어 올렸는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급한 상황으로서 가야사 복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하게 지금 이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야사 복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배달의 속에서 저번에 긴급 자담회한 것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달의숙 유튜브를 검색하셔가지고 가야 이렇게 유네스코 등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 자담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가야사 학회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야사 연구의 대가인 이제 이영식 교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이제 김태식 교수인데 이영식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야사 복원 국고 예산 2단은 손대지 마라 이런 쪽을 해가지고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에 이제 방영된 걸 제가 캡처해 올리는데 보면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연구비로 손 묻고 살죠 보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야사의 연구의 한 사람인 이영식 교수가 다른데 2단은 손대지 마라. 가야사의 전통 가야사만 하는 사람들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손 떼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가면 문 대통령 가야사 복원 사업은 식민사학자들이 장악, 돈잔치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이제 코리아 히스토리에 나왔습니다. 이영식 교수가 이제 이런 발언을 했지만 또 이영식 교수가 강의할 때 발언을 여러분 살펴본다면 한나라 식민기간 낙랑군과 대방군은 서북한 지역에 있었다. 여러분들 낙랑군과 대방군은 중국의 문헌이라든지 고고학으로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평양에서 북한에서 다 발굴한 것처럼 지금 서북한의 지역에 낙랑군과 대방군은 없었던 걸로 나와 있고요. 중국의 문헌은 낙랑과 대방은 요동 쪽 고대에 말한다면 요동이라는 것은 요소 범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다고 다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학계는 대부분 이영식 교수도 그걸 따르고 있죠 보면요. 물론 가야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른다 봐야 됩니다. 가야는 한나라 식민기간 낙랑 대방군 선진문물을 발전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되는 의식이고 제가 강의 안 드린 것처럼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가르친 역사의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영동겸, 청동검, 고곡, 청대령, 목고리 등을 외왕이 하사를 했다. 완전히 발상이 되죠. 발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외왕이 우리나라에게 쉽게 말하면 하사한 것이 파영동기다. 대단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모두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것도 대단히 어느 면에서 보면 위험한 발언이고 지금 일본 극우파들의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임나 일본 버설에 나오는 임나는 지금 경남 함안이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이영식 교수라든지 김태식 교수도 강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잡아놓은 가야사를 연구하는 그 맥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임나일본부는 가야, 임나일본부에 나오는 임나는 가야면서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도 알고 추적하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학계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 사하고 똑같고 지금 일본의 극우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나라 지금 가야사 학계 현실입니다. 자, 지자별별로 이제 가야사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복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경남이고 지금 뭐 대구 전남 이런 데는 추진 계획을 아직 미수립에 떼가지고 2017년 자료입니다. 각기 1조 2조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돈을 요구한 겁니다. 국가 정부에 요구를 했죠 보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들어주면 뭐 좋겠지만은도 지금 나간 것은 10년간 1조 4천억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어떤 겁니까? 1조 4천억이면 진짜 말 그대로 뭐 쉽게 말하면 뭐 진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보면요. 이렇게 이제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가야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또 팝을 또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연구비를 타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현실이고 그 자세하고 노골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가야사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다가 이제 2019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2017년부터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계속 어떻습니까? 이제 가야 사는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그 결심물이 뭐냐면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회라는 가야 본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9년 가야 본성 전시회는 가야사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가야사를 완전히 파괴하고 김수로왕의 건국사를 부정한 이렇게 전시회로 이제 낙인 찍힌 겁니다. 그리고
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국정감사까지 불려 나와가지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있는데 그 양반은 임나 일본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하는 것도 보면 밑에서 적어준 거나 읽어주고 그냥 들어갔죠 보면요. 여러분들 2019년 우리나라 가장 큰 박물관 중앙박물관에서 가야사를 지시할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이 박스 처리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가야사에 등장하지 않는 임나일본부의 임나 관련된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가 주장했던 임나는 가라라는 주장으로 말한 그 가라 이야기를 가야의 임나 이야기를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결국은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신다면 가야 탁순이고 가야 칠기고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나라 가야사가 아니라 일본 서기의 임나 일본부를 지탱해주는 임나의 제국들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역사의 정사라고 감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회 때 김수랑의 가야 건국사를 부정하고 이 연대표를 넣어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물론 두 번째 전시회인 부산 전시회 때는 이런 내용을 빼고 전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이것이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죠. 왜? 국고는 어차피 1천 4천억이 이렇게 넣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가야사는 일본인들이 잡아놓은 가야사는 임나사는 정한론자들이 잡아놓은 틀, 그거는 다음에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틀을 유지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야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1조 4천억으로 할 수 있는 가야사는 대단히 많습니다. 가야사 복원이 아니라 완전히 2019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야사 파괴사로 가면서 우리나라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유사 이런 나오는 가야사를 전부 다 부정하고 일본 서기에 이제 임나사를 가야사로 등장시키는, 결국은 임나 일본부는 없었지만도 임나의 무대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라는 논리를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에서 1조 4천억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올해 보시면 자, 언제냐면 2021년 4월 23일, 24일 날 김해 박물관에서 가야 학술 회의를 했습니다. 가야사의 인식 변화를 해가지고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문제는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참여했던 가야사 발표자들이 전부 다 뭘 했느냐. 이제 바야흐로 일본 서기를 이제 정사로 어떻습니까? 가야사로 이제 자신있게 적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둘러서 했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나라 가야사는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일본 서기에 마오라는 임나사가 가야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전격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시간대가 왔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2021년에 발표가 이것이 있었지만도 2019년 사건을 본다면 미리 벌써 예정된 사건이었죠.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그 사태, 가야사 건국을 부정하고 일본 서기의 임나사로 대체하는 작업은 결국은 여기에 이 발표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미리 예정된 코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게 고분군 7개 지역이 나옵니까?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가야 고분군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작업이 마지막 실사를 남겨놓고 다 통과되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그 양반들이 자료를 낸 겁니다. 가야사 총론이라고 이런 책을 냈는데,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될 것이 이번 사태, 남원이라든지 합천 사태의 주 핵심이 되는 바로 상기문이라든지 하기문이 이렇게 하기문이 남원이다. 바로 또 떼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알라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죠. 합천이 달아. 이번에 이 두 군데가 이 말 그대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지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기문이라든지 달아라든지 기문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나라 가야사가 아니라 일본 서기의 임나에 관련된 지명입니다. 그거로서 이번에 등재를 하는데 이것이 이 자료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일본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일본이 이 자료를 가지고 야, 한국에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봐라. 일본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한반도, 전라도, 경상도를 진출했다는 것을 이제 말 그대로 자기들이 여기서 외에 군사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본에서 벌써 인용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곧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고령, 김해, 함안, 고성, 창녕까지 여러분들 합천 남원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는데, 자, 위에 보시면 고령, 김해, 함안, 고성, 창녕 이런 데는 그래도 가야에 대한 옛 지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옛 지명을 가지고 등재를 하는데, 합천은 어떻게 했냐? 합천은 뭡니까? 보면 다라국으로, 남원은 김흥국으로 등재를 한다고 지금 유네스코에 올려가지고 거의 다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거는 요거는 그대로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가야사가 나오는 지명인데 문제는 뭐냐? 하천이라든지 남원은 다라 김흥국이라 해가지고 일본 서기의 임나를 지명해주는 임나가 나오면 임나 일본부가 형성되잖아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전 세계의 증명을 받는 쉽게 말하면 그런 유산으로 이번에 등재가 됩니다. 이 다라국과 김흥국이 등재되면 대가야, 금강가야, 아라, 소가야, 비아가는 전부 다 아마 일본 서기 이름으로 다 바뀔 겁니다. 아라는 알라로 바꿀 거고요. 일본 서기 지명으로. 물론 지금의 박물관 가시면 대부분의 가야 박물관은 일본 서기를 계속 잡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는 이래 나오는데 일본 서기 지명은 이런 것이라 해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야사 임나사는 제 말을 믿기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가야사 삼국유사 자료를 꼭 읽어보십시오. 뭐 중국에서 문헌이 있다. 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은 집에서 원문을 읽어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서기 원문을 여러분들 PDF를 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번역이 어떻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다 파악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본 서기의 임나는 가야는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라국과 김흥국으로 올라간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막판에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남원 지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김흥국이 옛날에 남원의 옛날 이름인 줄 알았다 이랬는데 지금 알려진 게 어떻습니까? 남원의 시민들이 보니까 이거는 일본 서기의 임나 일본부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금소령인가 지정한 그 국가가 바로 김흥국입니다. 그것을 남원이라 했죠. 요것이 이번에 남원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대단히 남원 시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이 여러분들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진짜 임나일본부를 전 세계에 이제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청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 사는 사람들이 입에 뻔질나게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면 임나일본부는 한일 양국 간에 폐기했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본에 2년을 다녀왔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일본의 모든 교과서, 신사 그리고 모든 책자는 임나일본부가 정사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아는 사람들은 양심 있는 학자들은 그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속이가지고 어떻습니까? 임나일본부는 한일 옛날에 양국에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폐기했다고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 이유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보내온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야는 임나라고 그대로 임나일본부를 그대로 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일본에서 말하는 임나는 임나일본부를 전제로 한 임나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가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의 말하는 가야 임나는 임나일본부가 아니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일본 입장에서의 지금 어때요? 가야사의 임나는 임나일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있는데 현실인데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합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전 교과서가 가야사는 임나사고 임나일본부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자빠졌는데 문제는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임나일본부는 폐기됐다는 거짓말하고 자빠졌고 그리고 어때? 국민들에게 가야는 임나라고 속입니까? 여러분들 가야가 임나입니까? 임나사고 가야사를 여러분들의 직접 시민들은 국민들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다 틀립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돼요. 국민들이 속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가야 임나 그대로 나오죠. 일본의 입장은 임나는 바로 임나일본부를 이야기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8종 교과서 중 5종 교과서가 어떻습니까? 첩주에 전부 다 임나일본부가 들어갔습니다. 가야는 임나라는 식으로 다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어떻습니까? 전기죠. 전종 7종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임나일본부를 인정하면서 왜가 한반도를 출정했다는 기록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로 보십시오. 왜 이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의 나라를 시민으로 삼았다. 책에 나오잖아요. 뭔 임나일본부가 폐기됐어. 왜 이런 거짓말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칩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까? 일본 교과서 자기들의 사과부증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폐기됐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일본 어린이들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고 독도는 원래 자기들 땅이라고 아예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한국의 학자들은 지금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독도요. 이러다가는
다음 세대 때 다 뺏깁니다. 왜? 일본은 어린이들부터 아동들부터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교과서를 배우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한반도, 전라도, 경상도를 진출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냐? 임나일본부는 폐기됐다. 서로 폐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순수하게 가야는 임나라는 논리 속에서 가야사를 한다. 일본서기를 이용한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가야는 임나라고 아예 정사로 다루고 있는데 정교과서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유네스코의 다라와 김은을 유네스코의 가야 고분군 이름으로 등재를 한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일이 발생할 것을 세례, 천년, 만년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시민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남은 시민단체들이 움직여가지고 바로 이제 이번 오는 7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바로 임나일본부 되살리는 기무가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시민특별강좌를 진행한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행사는 남은 시민들이 뭉쳐서 지금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행사를 이번에 주관하고 추천을 해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덕일 이번에 이제 순천향대 이분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가야, 임나, 일본 서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거 가지고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법정 싸움을 3년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결국은. 그죠? 자, 이번에 순천향대 이덕일 교수님과 제가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가야에 관련된 이번에 강의를 남은 시민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야사는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 한일 고대사의 동북공정과 같은 폭풍을 몰고 올 역사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계가 동북공정에 일체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북한을 원래 중국의 땅으로 갖다 바친 이런 지금 한국사 교육의 현실,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쳤기 때문에 돼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일체 대응을 못하고 말 그대로 한국의 고대사가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다는 논리 속에 지금 무릎을 꿇은 상태고요. 이제 일본은 뭐냐면 임나일본부를 정사로 들이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체가 우리나라 가야사 단체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이 100년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친 뭡니까? 한국의 조선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역사를 출발했고 북부는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 임나로부터 출발했다. 라는 역사를 이제 우리나라 가야사 학계에서 정확하게 전 세계에 인식해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청와대청은 물론 돌아올 답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통설로서 가야는 임나라고 했다. 그런 개소리하고 나중에 옵니다. 다 통설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도 않고 보면요. 단지 국민이 관심을 청와대청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강좌 가야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근 500년 역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가야사가 임나사, 일본 서기의 임나사로 뺏기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매림 역사문화TV 오늘 가야사 복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지금 현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